자, 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방산주로 이름이 알려진 종목이죠. 직전에도 한번 분석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화면에는 직전에 분석이 나갔을 때 그려놓은 짝대기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요. 뭐 신고가는 확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오늘 방산주도 조정폭이 꽤 큽니다. 하나에어로가 4%, LIG 넥스원이 3.4%, 그리고 현대로템이 3.5%. 나란히 같이 밀려요. 하나에어로나 넥스원 같은 경우가 방산 원사이드의 종목이다라고 하면 현대로템은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방산주로 치게 된다 그러면 좀 뒤쪽에서 움직여 들어온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에는 방산 쪽이 아니라 철도 쪽에 포인트가 두어진 종목입니다. 방산은 보조고 메인 모멘텀은 철도다 이거죠.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 사업 맨 앞에 있죠.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일 솔루션 사업 이 생각외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타는 지하철 상당 부분이 현대로템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디펜스 쪽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대로템보다는 LIG 넥스원이죠. 이스라엘에서도 그 아이언돔 같은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장 근접한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차죠. 전동차 만들고 그리고 방산에서도 주력은 전차입니다. 그래서 전차 부분이 주력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부각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폴란드죠. 폴란드 화면을 보시면 폴란드 방산 수출 또 위기 이러고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기레기들이 아주 열심히 안전 뉴스 열심히 맨날 우려. 도대체 언제부터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허관날 우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쪽을 보시면요. 예전에 이것이 문제가 됐었던 거는 작년 재작년의 얘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거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K방산 금융지원 속도가 관건 기재부고 곧 수운출자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여기도 폴란드 수십조 추가 수출 임박 이러고 나오죠.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바로 이게 두 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수은법 개정으로 여기도 폴란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나오면서 이제 이 보정 문제네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시끄러웠었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개정이. 그래서 이걸로 추가 최대 수혜주 추가 수출 기대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뉴스 제목만 보고 야 문제 생겼나 보다. 그래서 파나 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아닙니다. 수급 보시면 이게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이 좀 많이 쌉니다. 간단하게 얼른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종목인 현재 뉴스에 폴란드 같이 언급되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가 들어갔다가 눌리고 있죠. 이게 올해 성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도 비슷한데요. 약 30%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다 이제 저런 거 다 포함해서 30배. 외국인들은 열심히 샀는데 기관은 벌써 매도로 돌아가 버렸고요. 누적 흐름이 매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오른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 30% 정도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거.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죠. 외국인들은 사는데 기관은 매도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러나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앞에 걸 팔아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 로템이 상승 여력이 더 크고 성장폭도 더 크기 때문이죠. 현대 로템의 경우는 매출은 이제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보다는 조금 적어요. 근데 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 그리고 그 내후년에도 이익이 또 50% 폭증하는 흐름들을 볼 것이다 이거죠. 이제 저 가로막
겪고 있던 저 이슈들이 승법 개정으로 해결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나 LIG 넥스원을 고가에서 팔고 있는 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싸고 실적 성장 모멘텀이 큰 현대로템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로 원래의 오리지널 이슈, 즉 현재로는 뭐 캐시카우가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 그렇죠? 성장을 큰 폭으로 성장을 이끄는 건 방산, 그리고 뒤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업종인 이 전철 사업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거든요. 좋아요. 전철 사업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종목은 팔더라도 저가의 흐름이 있는 현대로템은 계속 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올라서 살짝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서도 지금 돌파했다가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지점을 노려라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들어갔고 내려왔다가 같은 지점에서 계속 같은 추이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밑에서 또 눌려 들어오는 이 지점을 찾아서 저점 공략 들어가면 되겠다 얘기죠. 이제 오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이제 오늘 저가 아래쪽 4만원 아래에서 밑에 저점은 21선 근처니까 38,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38,000원 초반 4만원 여기서 38,000원까지 5% 정도 구간입니까? 요 지역에서 노리라는 얘기죠. 일단 요 지역에서 노려서 다시 이번엔 레벨업에 2배 들어가니까요. 4만 7,000원, 8,000원 정도까지 해서 약 20% 정도의 사이클. 뭐 이전처럼 이제 주가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 들어가고 방산이 속도 내서 달려고 가는 구간이라 그러면 더 큰 폭의 여러가지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틈새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저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고 성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흐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방어력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점에서는 현대로템 같은 종목은 일단 우선적으로 편입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사서 일단 적어도 방어는 해보자 이런 얘기죠. 방어. 자, 그렇게 보고 저점 눌러 들으면 매수하십시오.